야구를 부쉈다는 그 표현, 스쿠벌 트레이드가 던진 파장. 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잠시 말을 잃었다. 시즌 2번이 사이 영상을 거머쥔 좌완 에이스 타릭 스쿠벌이 디트로이트를 떠나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나는 이 트레이드를 접하며 미국 매체 하나가 쓴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저스가 어쩌면 공식적으로 야구를 부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2연패를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이 리그 최고 투수를 트레이드 마감 직전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는 건 원래 순위 싸움에서 밀리는 팀들이 전력을 다듬거나 우승 후보들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우는 무대다. 그런데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팀이 리그에서 가장 비싼 조각까지 가져가 버렸다는 건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장면이다. 먼저 이 트레이드의 규모부터 짚어보자. 다저스는 외야수 자이어 호프, 우완 리버 라이언, 우완 브래디 스미스 3명이 유망주를 디트로이트에 내주고 스쿠버를 데려왔다. 나는 이 반대급부의 크기에 주목하고 싶다. 리그 최고 투수를 데려오면서도 핵심 주전급이 아닌 유망주 3명으로 해결했다는 건 순수하게 트레이드 밸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남는 장사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렌탈 선수치고는 많이 준 것 같지만 타릭 스쿠벌 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 나는 이 시선에 동의한다. 시즌 종료 후 FA로 풀리는 반 시즌짜리 임대 선수에게 이 정도 유망주만 내줬다는 건 디트로이트가 시장 협상에서 밀렸거나 혹은 다른 팀들의 경쟁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트레이드 발표 직전 호프가 소속 마이너팀 선발 라인업에서 갑작스레 제외되며 트레이드 임박설에 불을 지폈다는 정황도 있는데 나는 이런 디테일에서 협상이 상당히 급박하게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받는다. 스쿠벌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들끓었는지 이해가 간다. 16경기 선발 등판, 96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79, 윕 0.91, 탈삼진 116개. 이 숫자는 단순히 좋은 투수가 아니라 리그 최정상급 투수의 지표다. 특히 나는 그의 최근 페이스에 주목하고 싶다. 팔꿈치 관절경 수술로 시즌 초반을 결장했음에도 복귀 이후 페이스를 완전히 되찾았다. 초반 몇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에인절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 9탈삼진, 24일 로열스전에서는 시즌 최다인 12탈삼진을 잡아내며 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패스트볼 구속은 여전히 90마일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체인지업 역시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나는 이 흐름이야말로 다저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최우선 순위로 그를 지목한 이유라고 본다. 수술 이후 구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최고조에 올라있는 투수를 데려온다는 건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즉시 전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부상에서 돌아온 투수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폼을 회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트레이드를 검토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신호였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다저스의 로테이션 상황도 짚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다저스는 오타니 쇼헤이가 무릎과 이두근 문제로 타자로만 출전 중이고 타일러 글래스노 역시 부상에서 돌아오는 시점이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스타 군단이지만 실상은 로테이션이 부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저스의 선택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저스틴 로블레스키가 버티고 있다 해도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확실한 좌완 에이스 한 명을 추가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완전체가 됐을 때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은 야마모토, 스쿠벌, 스넬, 오타니까지 이어지는 압도적인 진용이 된다. 여기에 글래스노, 로블레스키, 사사키 로키,
에미 시향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나는 이 뎁스 자체가 이미 다른 팀과는 체급이 다른 수준이라고 본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이 정도의 선발 뎁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다. 물론 이 트레이드에는 명확한 그림자도 있다. 스쿠벌은 시즌 종료 후 FA로 풀리는 순수한 렌탈이다. 3,200만 달러 잔여 연봉을 그대로 떠안으면서도 시즌이 끝나면 그를 붙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트레이드된 선수는 시즌 후 퀄리파잉 오퍼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다저스가 그를 놓치더라도 보상 픽스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저스의 진짜 노림수를 읽고 싶다. 트레이드로 그를 먼저 데려온다는 건 사실상 석 달간의 선점 효과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시즌이 끝나기 전 3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계약을 놓고 다저스는 다른 어떤 구단보다 먼저 그를 설득할 기회를 손에 쥔 셈이다. 매일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지내고 포스트 시즌이라는 가장 강렬한 무대를 함께 경험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이 몇 달의 시간은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의 설득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야마모토에게 12년 3억 2,5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계약을 안긴 전례가 있는 구단이기에 나는 다저스가 스쿠버를 장기 계약으로 눌러앉힐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스콧 해리스 단장은 팀이 기록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FA로 그냥 떠나보내기 전에 최소한의 반대급부라도 챙기는 걸 택했다. 나는 이게 스몰마켓 구단이 처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본다. 아메리칸 리그 진출 문턱이 낮은 시즌임에도 확실한 계약 연장 가능성이 없는 에이스를 무작정 끌고 가는 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9년간 몸담았던 프랜차이즈를 떠나보내는 이 결정이 디트로이트 팬들에게는 뼈아프겠지만 냉정한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트레이드가 단순한 한 팀의 전력 보강을 넘어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미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팀의 리그 최고 투수까지 더해졌다는 건 다른 구단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소식이다. 한 매체가 곧 다가올 노사협상 국면에서 스몰마켓과 빅마켓 구단 간의 격차 문제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짚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이번 오프시즌 이후 노사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런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는 사실은 셀러리캡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 트레이드 하나로 다저스의 3연패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본다. 이제 관건은 스쿠버리 시즌 종료 후 실제로 다저스와 장기 계약에 합의하느냐다. 그렇게 된다면 이 트레이드는 단순한 렌탈을 넘어 향후 10년 다저스 왕조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이 초대형 딜의 파장이 이번 포스트 시즌은 물론 다가오는 스토브리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본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